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이완구도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성완종 전 회장하고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아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아빠는 깍쟁이야. 자, 두 사람의 돈독했던 관계를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만나거나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 거취에 대해서 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대통령 온 뒤에 좀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당의 의견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까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실제로 네.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 직전에 원내대표였는데 네. 원내대표에서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네. 성완종 전 회장이 많은 도움을 줬고 수시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속속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실제 우리 이 톱10팀에서 또 통화를 한 게 있죠. 예. 단독으로 이 성 회장의 측근을 통화를 했는데 그 측근의 얘기에 따르면 총리가 이 총리가 원내대표 준비를 하던 시절에 그 2013년 하반기부터 주 한 두세 차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두 분이 만났다. 이 성 회장은 이 총리의 그 원내대표 경선과 총리 청문회의 전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 회장 측 인사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충청도 전역에 나붙었던 5천 장의 프레카드에서도 실제로 성완종 회장이 많은 역할을 해서 어떤 총리의 청문회를 지원했듯이 바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실제로 많은 당내 인사들, 가령 우리가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완구 의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같은 충청도지만 라이벌이라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건 다 세상이 다 아는데 예. 이 이인재 의원한테도 어떤 성완종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완구 대표가 그래도 돼야 되는 이유를 적극 설명하고 또 다른 충청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도 적극 설명을 하고 다녔다라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에까지 처했잖아요.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충청 지역에서 여론을 좀 반전시키고자 5천 장의 현수막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성완종 회장 측근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플래카드 하나가 6만 원이라고 그런다. 거는 비용까지 하면 거는 비용까지 합치면 7만 원이고요. 그래서 3억 5천이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그냥 만약에 한두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5천 개를 만들겠습니까? 충청 포럼이 쫙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제히 얘기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이완구 총리한테 건넨 돈 말고도 이런 식으로 지원한 돈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완종 회장 측근의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 원내대표 할 때도 도왔고 또 총리가 되는 과정도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성완종 회장이 어쨌든 자원비리 수사의 기획사정의 첫 번째 타겟이 됐다는 게 본인 생각이고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었다면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수사야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이완구 총리에게 닥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자, 이남희 팀장.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영상 보여드릴 때 애니팡도 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결혼한 사이 아니냐 이런 결혼했을 정도의 사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네. 전화도 그렇게 자주 통화를 했다면서요. 바로 검찰에서 이렇게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발신 횟수를 좀 추적을 해 보니까 217회. 그러니까 1년에 사흘에 이틀, 그러니까 사흘에 2번꼴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성완종 회장이 직접 건 것이 153번. 예.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또 전화를 건 것이 64번. 실제로 이제 통화가 성사된 횟수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착발신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217차례, 217차례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완구 총리가 저 성완종 의원이랑 가까웠는데 네. 총리로서 어쩔 수 없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보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저는 친구도 저 정도로 통화 못 하거든요. 네.
저건 가장 친한 친구도 저렇게 많이 통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원내대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성완종 회장이 여러 가지로 이완구 총리를 도왔다. 이거는 이런 과정,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남희 팀장,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 중에도 유족들도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그래서 섭섭한 부분, 그래서 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핵심은 이완구 총리가 남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다. 어제 뉴스톱10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대 유족의 얘기인데요. 남을 이용하고 버리면서 그 자리까지 갔다. 원내대표 총리 되는데 주변이 다 도왔는데 이 총리는 자기 일속만 챙기고 나 몰라라 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 하면서 이게 좀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입니다. 야당은 지금 공세를 펴고 있고 여당 김무성 대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발 기다려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사퇴 요구가 계속돼서 좀 챙기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그 치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공석이 된다면은 우리 국정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는 건지, 네. 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네. 김무성 대표는 또 왜 이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지 네.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에 긴급 회동에서 당부했듯이 그 어떤 사퇴 여론 이런 부분을 다 들었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순방 중에 어떤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비는 것은 국정에 어쨌든 상당한 그 상징적인 공백의 어떤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고 당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대통령 부재 시에 총리가 날아가는 나라 이러한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양새로는 상당히 그 어떤 정부 신뢰도나 어떤 그 정권의 안정에서도 국정 수행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결정을 하자. 사실상 내부적인 자진사퇴론이 당내도 많지만 이렇게 지금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4.29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4.29 재보선을 앞두고 바로 거짓말 총리 그리고 돈 받은 총리로 밀어붙여서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도 내겠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다라는 지금 태세인데 이렇게 해서 적극 요구를 해서 그 전에 4.29 재보선 전에 총리를 말하자면 아웃시키면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정부의 인선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이렇게 해서 최대한 피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압박을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을 교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지도부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뭐 초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완구 총리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여론을 또 갈라치게 하면서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새정치연합이 해임 결의안을 낸다고 해도 이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면 여당 부패 총리 감싸는 여당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제출하는 것도 설마 통과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새정치연합은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해임 건의안 그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뭐 계속 논의가 굴러가는 걸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야당은 계속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전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였는데 김기춘 실장이 지금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돈을 지금 10만 불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온 상태인데 홀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도쿄입니다. 일본이요. 죄송합니다. 예. 일본에 좀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예. 멀리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도쿄에 그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1명이 출국했다.
이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이제 그 출국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좀 취재를 해보니 부인의 어떤 치료 때문에 일본에 갔고 지금 6시 넘어서 돌아온다. 오늘 다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제가 취재를 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결국은 해외에 나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나온 그 내용 2006년 9월 달 정도에 10만 달러를 해외 출국할 때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당시에 공소시효가 5년이었기 때문에 예. 이미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간 거는 절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출국금지가 될 리도 없고 언제든지 해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8명을 출국 금지는 시켰습니까?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확인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8분 중 한 분이 핸드폰이 해외 로밍돼 있다 제보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출국을 했다고 하면은 더 큰 국민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요한 조치들은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대 부국장, 출국 금지는 왜 보통 확인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검찰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검찰에 피의자 자격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느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출국 정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수사의 핵심 참고인일 경우에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됐다고 공개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피의자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셈이 되잖아요. 예. 아, 그리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만약에 무혐의 처리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한 명예훼손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리스트가 나온 지가 좀 시간이 좀 일주일 이상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쯤이면 누구도 소환해라. 누구 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법한데 아직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나 돈 전달했다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소환 대상자들의 신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만일 일반 국민이었다면 벌써 불려가도 언제 불려갔겠죠. 예. 그런데 그게 또 국정을 뒤흔들 만한 그리고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고 검찰로서도 부담이 클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속 부인하고 돈을 준 성완종 회장은 돌아가셨고 사망했고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그 주의 정황 증거 그러니까 봤다든가 돈을 전달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이게 기소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아마 불을 끌어서 예상됩니다. 예. 하정대 부국장, 예. 그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증언 나온 게 저희가 정리해드린 것도 의원회관 707호에서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완종 회장 측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M 호텔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죠. 나 돈을 갖다 줄 테니까 알았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다시 회관에서 그 다음날 돈을 전달받았다는 게 성완종 회장 측 주장인데 예. 그러면 의원회관 방명록이나 방문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검찰은 윤모 기자 이미 병원에 방문을 해서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검찰은 여러 가지 관련된 물적 증거, 방증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회관을 들어가려면 거기다 다 기록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거기다 뭔가 신분증을 맡기고 주민등록 번호도 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는지를 보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만 윤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오랫동안 출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100% 확신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당시에는 기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국회를 출입했지만 항상 이 출입증을 폐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출입증을 폐용하지 않으면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찰이 이제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